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구흥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어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이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 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고병원성 여부를 알기 위해 정밀 검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임이 확인되면 이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가금 농장에서 나온 확진 사례입니다. 중수부는 전국 오리 농장 등에 어제 오전 11시부터 36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두바이에서 막을 올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2028년 COP33의 남해안 남중권 유치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특히 전남도는 해외 각국 지방정부 대표들에게 전남도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 적극 설명해 깊은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두바이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COP28에 참가한 전남도 김영록 지사는 해외 각국의 지방정부 대표들과 만나 오는 2028년 개최 예정인 COP33의 남해안 남중권 유치 의지를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COP33을 대한민국 남해안 남중권 여수를 중심으로 한 전라남도에서 경남과 함께 개최하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꿈이고 목표고 이제 여수 엑스포 이후에 가장 큰 국제 행사를 저희들이 꼭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COP28에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지방정부 네트워크인 이클레이의 프랭크 코니 세계회장과도 만나 전남도의 기후위기 대책들을 소개하고 탄소 중립 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 관계망 형성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한 김효은 교체 수석과 면담을 통해 정부 차원의 COP33 유치 지지와 함께 개최 도시 선 지정 등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전남도 주최의 국제 포럼을 통해서도 남해안 남중권역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고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적극 알렸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해양 생물들의 터전이 될 바다숲을 조성하고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 각국의 지방 정부 대표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And all the advances in coast preservation and all the development of an important project. I've learned a lot. 이 밖에도 한국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갯벌 식생 복원 사업과 국가 해양 생태 공원 조성 사업, 세계 최초 섬을 주제로 한 여수 세계 섬 박람회 개최 계획 등을 기반으로 한 COP33의 남해안 남중권 유치 의지를 전달해 공감대를 이끌어내게 됐습니다. COP33의 개최국은 오는 2026년 말 확정됩니다. 전남도는 남은 기간 전 세계 198개 COP 회원국들과 접촉면을 더욱 확대하면서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의 일부 장면이 전남 동부권인 광양과 순천에서 촬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남은 이전부터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역 홍보와 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신군부가 일으킨 반란을 한국 영화 최초로 조명한 서울의 봄. 군사 반란에 긴박했던 9시간을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연일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범죄도시 3에 이어 올해 두 번째 1000만 영화 달성이 점쳐지면서 촬영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극절정 신군부에 맞선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 역을 맡은 정우성 배우와 전두광 역의 황정민 배우의 대결 구도는 광양항 일대에서 촬영됐습니다. 이 밖에 제1대학교 승주 캠퍼스와 장성 폐고속도로도 영화 속 주무대가 됐습니다. CG 작업을 한 거죠. 서울의 봄 후반부에 한 10분에서 20분 사이 나오는 그 대치하고 그리고 뭐
뭐 탱크 같은 공차도 왔다 갔다 하는 과감은 거기거든요. 전남은 예전부터 영화 촬영지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다룬 한상과 명량, 그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노량은 여수와 광양 일대에서 촬영됐고 관객 1,000만 명을 동원한 극한 직업과 택시 운전사도 전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인접한 넓은 부지 사용이 가능하고 자연경관도 빼어나 촬영지로서의 매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전남 영상위원회가 20년 넘게 지원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행정적인 인허가 서비스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촬영이 힘든 공간이 광양 항만청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재청 같은 공간에 저희가 촬영 협조 요청을 드리고 전남에서 찍은 영화와 드라마 작품은 지난해에만 56편에 이르고 이로 인한 경제 효과는 57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고흥군이 거금도 적대봉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설계비 예산 6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160헥타르 규모의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고흥군은 산림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거금도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기로 하고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적대봉 1억 160헥타르 부지에 포레스트 센터와 산림문화휴양관, 산책로 등 편익휴양시설 등을 갖춘 워케이션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이를 위해 산림청의 자연휴양림 지정고시를 위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며 산림청의 자연휴양림 지정고시가 완료된 다음 실시 설계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순천만 인근 새선매자기 복원습지에서 천연기념물 큰 고니가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3일 천연기념물 201호 큰 고니가 순천만 인근 농경지 조성한 새선매자기 복원습지에서 먹이 활동을 시작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큰 고니가 지난 2012년 순천만에서 176마리까지 활동했지만 2022년 관찰되지 않자 올해 연초부터 큰 고니의 주요 먹이원인 새선매자기 복원 사업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공격 축구로 시즌 초반부터 돌풍을 일으킨 광주FC가 정규 시즌 3위로 창단 13년 만에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기업 구단에 비해 열악한 시민 구단의 한계를 뛰어넘는 값진 결과인데요. 내년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까지 따내는 겹경사를 일궈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시즌 아시아 축구 진출의 운명이 걸린 광주FC의 시즌 최종전. 포항 스틸러스와 0대0으로 비겼지만 경쟁팀인 전북 현대와 인천 유나이티드가 나란히 패배하면서 광주FC가 정규 시즌 3위를 최종 확정합니다. 2부 리그에서 승격한 첫 해, 창단 13년 만에 최고 성적을 거두면서 내년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플레이오프 진출권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선수들이 열심히 해줘서 그러게끔 믿게끔 그리고 도달하게끔 했으니까 칭찬해주고 싶어요. 네. 기업 구단에 비해 떨어지는 보수와 지원, 그리고 훈련장조차 없는 열악한 전용구장 등 시민구단의 한계를 벗어난 값진 성적. 시즌 초반부터 강등 여부에 상관없이 화끈한 공격 축구로 성적과 함께 팬들에게 감동을 주겠다는 이정효 감독의 리더십과 선수들이 똘똘 뭉쳐 일궈낸 결과였습니다. 이 같은 선수단의 열정에 광주 홈 16경기 8만 6천 명, 평균 4,500명의 관중이 입장해서 흥행면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어느 팀에 붙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또 이길 수 있겠다는 믿음으로 좀 응원을 했던 것 같아요. 더욱더 흥겹게 그리고 더욱더 선수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응원으로 할 수 있도록 바뀐 게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이정효 감독은 시즌 초부터 3위를 목표로 자신과 선수단을 믿고 신념을 굽히지 않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면서 이제는 훈련장 확충 등 부족한 축구 인프라 구축에 구단과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해줄 수밖에 없게 만들자. 이제는 이 정도면 이제 해줘야죠. 네, 좀 많은 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해주면 저희 광주 시민분들하고 팬분들이 좀
좀 뭐라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야구도시 광주에서 올 시즌 뜨겁게 축구 열기를 지핀 광주FC는 이제 리그 우승과 함께 내년 시즌 아시아 축구 무대 평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여수 MBC가 지역민을 위한 이메일 정보 서비스 뉴스레터 MBC 로컬 여수를 시작합니다. MBC 로컬 여수는 전남 동부권을 잘 알고 있는 뉴스 에디터들이 지역민이 꼭 알아야 할 행사와 맛집, 일자리와 부동산 소식 등 가장 빠르고 믿을 만한 정보를 매일 아침 9시마다 이메일로 전송합니다. 우리 지역의 다채로운 생활 소식을 담은 뉴스레터를 받아보시려면 여수.mbclocal.com 사이트 접속해 첫 화면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구독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수 해양경찰서가 올해 최우수 함정과 최우수 파출소 평가에 모두 선정됐습니다. 여수해경은 지난 10개월간 진행된 해상종합훈련 등 종합평가에서 여수해경 소속 P98정과 여수바다파출소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수바다파출소는 3년 연속 수상했고 P98정은 소형 경비함정 최초로 드론 순찰팀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2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2차 사고는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6배 이상 높아 주의가 필요한데요.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2일 밤 영암의 한 도로. 5명을 태우고 가던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운전자는 고양이를 피하려다 가드레일과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뒤따라오던 1톤 화물차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 현장을 덮쳐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10분 정도 되면은 그가 굉장히 어둡거든요. 얘가 가로등 시설이 설치가 안 된 거로 해요. 내가 못 보고 이렇게 추돌을 해본 거. 같은 날 담양의 한 고속도로. 뒤집혀 있는 1톤 화물차 주위를 다른 차량들이 아슬아슬하게 비켜갑니다. 그런데 승용차 한 대가 사람들의 손짓에도 그대로 현장을 덮칩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로 숨진 사망자는 모두 85명.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6.8배에 달합니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 현장 조치 행동 요령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비상등을 켜고 안전 삼각대를 적당한 거리에 설치한 뒤 가드레일 바깥으로 대피해 있어야 합니다. 종종 차량의 파손된 범위를 파악하시거나 구호를 위해서 이제 갓길에 서서 손을 흔든다든지 하시는 운전자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또 1차 사고가 난 직후 112나 119에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의 사고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